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수학 상 정석 기준으로 12단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식의 구조를 관찰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식의 구조를 관찰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이 4문제 정도 풀어보면 그 뜬구름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이다. 그렇죠? 복습. 오늘 영상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풀고 또 풀고 오답노트 작성을 하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께 되겠죠? 그때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복습. 자, 오늘의 1번 문제. 부동동작! x에 대한 4차 방정식. 자, 요렇게 생겨먹은 식이 있고요. 자, 그 방정식 해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이다.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 나오겠네요. 자, 그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는 0의 해를 구하는 문제. 이 문제는 4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따로따로 주어져 있는데 얘랑 얘를 보면은 묘하죠? 개수를 볼까요? 1, 마이너스 a, b 1, 마이너스 a, b 어때요?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위에 있는 방정식은 4차, 아래에 있는 방정식은 2차이기 때문에 자, 요것과 요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 있는 요 4차 방정식을 보면은 굉장히 낯이 익은 식의 형태죠. 4차, 3차 없고 2차, 1차 없고 상수항. 그렇죠. 주어진 4차 방정식은 복 2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복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복 2차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이 x제곱을 일단 t라고 치환하는 게 먼저겠죠. 그러면 주어진 4차 방정식은 t제곱 빼기 at 더하기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요 해죠. 자, 요 해는 x에 대한 4차 방정식의 해였어요. 즉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와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라는 값은 x값이죠. 그런데 이렇게 치환을 했기 때문에 치환한 2차 방정식의 해는 t값이 돼야 되죠. 그런데 x값을 제곱한 게 t이기 때문에 자, 주어진 x값을 제곱한 게 바로 치환한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거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하면 그냥 알파의 제곱이고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하면 베타의 제곱, 즉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과 자, 문제 아래쪽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을 보면은 어때요? 식의 구조가 완전히 똑같죠? 2차항 개수 똑같고 1차항 개수 똑같고 상수항까지 똑같은 완전히 구조가 같은 2차 방정식인 거죠. 그럼 여기서 자, 잠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x제곱 빼기 x 빼기 6은 0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x 빼기 3과 x 더하기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은 3과 마이너스 2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구조를 그대로 두면서 문자만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t제곱 빼기 t 빼기 6은 0이다 라고 방정식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들어 봤어요. 그럼 얘는 다시 인수분해할 필요가 없죠.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 인수분해도 똑같이 될 것이고 근도 똑같이 나오겠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t 값이 3과 마이너스 2라는 거. 마찬가지로 다른 문자 p를 사용한다고 해도 p제곱 빼기 p 빼기 6은 0이다. 구조가 똑같다. 자, 따라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는 p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자, 식의 구조, 방정식의 구조가 같은 상황에서 변수, 그러니까 미지수가 어떤 다른 문자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2차 방정식과 우리가 치환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의 형태와 완전히 똑같네요. 즉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2차 방정식과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해의 값은 똑같다는 거죠. 비록 문자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자, 따라서 그냥 풀어버렸죠.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는 x값으로서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니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다 라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죠. 2번 문제.
두동동자. x에 관한 4차 방정식의 네 근을 알파 1, 2, 3, 4라고 할 때 주어진 알파 1, 2, 3, 4로 어떤 되어 있는 식을 적당히 빼고 곱하고 해서 2라는 값을 만족한다. 그때 a와 b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연산되어 있는 형태를 보니까 요게 좀 심상치가 않죠. 아무렇게나 연산을 한 게 아니라 1 빼기 근, 1 빼기 다른 근, 1 빼기 또 다른 근, 1 빼기 또 다른 근. 이렇게 연산을 지금 해놓은 걸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식의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x 빼기 알파 1, x 빼기 알파 2, x 빼기 알파 3, x 빼기 알파 4라는 어떤 다항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항식에 fx라는 이름을 잠깐 붙여볼게요. 그러면은 이 식과 이 식을 보면은 그냥 x 자리에 1을 대입한 게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라는 거죠. 즉 문제에서 주어진 요 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적어보면은 여기 있는 4차 다항식에다가 x 자리에 1을 대입한 거구나. 따라서 f1은 2다 라고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럼 한번 다시 위로 가볼까요? 문제를 보면 주어진 4차 방정식의 네 근을 알파 1, 2, 3, 4라고 했다. 우리가 요렇게 식을 세워놨다. 어때요? 관계가 보이나요? 4차 방정식의 네 근이 알파 1, 2, 3, 4다. 근데 식의 형태가 x 빼기 알파 1, 2, 3, 4로 되어 있다. 그렇죠. 바로 이 4차 다항식이 어떻게 생겼다? x 빼기 알파 1, x 빼기 알파 2, x 빼기 알파 3, x 빼기 알파 4로 인수분해가 되는 다항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근이 알파 1, 2, 3, 4니까. 즉, 이 식에 있는 좌변과 요 식이 본질적으로 같은 식이니 바로 fx, 여기도 fx죠. 즉, 이 fx라는 다항식은 사실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 얘를 그대로 갖다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끝났네요. 우리는 f1이 2라는 조건을 갖고 있으니 주어진 다항식에 1을 대입해 보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바로 2라는 값을 얻는다. 그런데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바로 여기 a 더하기 b가 있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인 a 더하기 b의 값은 1이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두동동자.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x 빼기 3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많이 보던 그런 문구죠. 그때 어떤 3차식 fx가 있는데 f 알파는 알파, f 베타는 베타, f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다. 지금 이 밑줄 친 식을 보면 식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죠. 알파를 넣으면 알파가 나온다. 베타를 넣으면 베타가 나온다. 알파 더하기 베타를 넣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온다. 즉 식의 구조를 봤을 때 입력한 대로 출력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요 조건을 보고 요런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입력한 대로 나온다. f, x는 x다 라는 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항등식이 아니죠. 방정식이죠. 그럼 그 방정식의 해는 뭐냐? 위를 볼까요? 알파를 넣으면 알파가 나온다. 알파를 이 방정식에 대입해도 된다. 베타도 마찬가지, 알파 더하기 베타도 마찬가지. 즉, 이 방정식의 해인 x의 값이 바로 하나가 알파, 또 다른 건 베타, 마지막이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fx가 3차식이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이 되고요. 그 3차 방정식의 해에 이렇게 3개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문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였으니 일단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 근의 공식을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1이고 알파와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3이라는 것 정도는 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아래에 있는 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1이다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쪽 변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fx 빼기 x는 0이라는 방정식을 세워주는데 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와 베타와 1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fx 빼기 x라는 이 3차 다항식은 바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그리고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fx의 최고치 항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 이 앞에 뭐 다른 숫자를 곱할 필요는 없겠네요. 자, 그리고 문제 마지막에서 f5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이항을 해서 fx라는 다항식의 정체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1 그리고 이항이 이쪽으로 되었으니 더하기 x다까지 뭐 간단하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x 자리에 5만 대입하면 되죠. 그런데 5를 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바로 요 부분에 5를 대입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5를 대입해도 5 빼기 알파, 5 빼기 베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알파와 베타라는 값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고, 자, 아까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사용을 해봤어요. 다시 아래를 보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 그렇죠. 바로 여기에 있는 요 2차식이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즉, 여기에 있는 밑줄 친 식이 바로 요 식과 똑같은 식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식이 바로 뭐다? x제곱 빼기 x 빼기 3이라는 식과 완전히 같은 식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fx의 식을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는 f5의 값을 구하고 싶었고, 자, 5를 대입해주죠. 그러면 얼마니? 그렇지. 자, 17 곱하기 또 대입해주면은 4 더하기 5가 되고요. 계산을 해주면 68 더하기 5가 되어서 결국 73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두동동장! 방금 풀었던 정석 연습 문제와 굉장히 비슷한 문제네요. x 4제곱의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 px에 대해서 자, p1은 1, p2는 2, p3은 3, p4는 4 는 대로 나온다. 는 대로 나온다. 또 는 대로 나오는 이런 4개의 어떤 식이 주어져 있죠. 자, 그리고 p5의 값을 구해라. 이 문제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1을 넣으면 그대로, 2를 넣어도 그대로, 3을 넣어도 그대로, 4를 넣어도 그대로니까 5를 넣어도 그대로겠구나. 그래서 P5는 5다 라고 실수를 하기가 쉬운데 절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방금 우리는 2와 비슷한 구조를 보고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있었죠. 바로 그 식은 P, X는 X라는 방정식이죠. 그리고 이 방정식에는 1을 넣어도 오케이, 2를 넣어도 오케이, 3과 4를 넣어도 오케이이기 때문에 자, 요 방정식의 근이 바로 1과 2와 3과 4라는 거.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가 비슷한 상황을 접해봤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가볼까요? 자, px 빼기 x는 0이다 라는 4차 방정식이 있다. 그런데 요 4차 방정식에 4개의 근이 1, 2, 3, 4다. 즉 px 빼기 x라는 요 4차 다항식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리고 x 4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앞에는 비워놓으면 된다. 따라서 px라는 4차 다항식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x만 이항을 해주면 되니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에다가 x를 더한 것이 바로 4차 다항식 px다. 따라서 5를 대입하면 끝나는구나. 자, 5를 대입해주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5가 되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24 더하기 5가 되어서 자, 이 문제의 정답은 29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마무리. 두동동장! 자, 오늘은 정석 12단원에 있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있는 문제 중에서 식의 구조를 관찰함으로써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알아봤어요. 보통 짧게 줄여서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스킬이 사용되는데 가장 기본은 인수분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것이 있죠? 그렇죠. 자, 고차 방정식에 근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방정식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바로 방정식의 작성을 통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방정식은 인수분해의 형태를 띠고 있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문제 푸는데 활용이 거의 되지 않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방정식에 근이라는 놈은 방정식에다가 대입해도 된다라는 거죠. 요런 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건데 굉장히 많이들 놓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정도의 스킬을 우리가 문제 푸는데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식의 구조, 주어진 조건식의 구조를 관찰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복습, 복습, 복습. 잊지 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